오늘도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 지수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금 같은 경우는 마의 장벽 1800달러 이상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역전의 용사죠. 57,459달러까지 올라가는 반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4,360달러.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힘을 뽐내면서 펑펑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터키의 법정화폐 리라가 달러 대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리라. 터키의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분개하면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이랑 앵카라라는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당연히 터키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마이클 세일러가 터키 사람들 뭐 하십니까? 비트코인 사야지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죠. 불난 집에다가 오줌을 두고 있었던 마이클 세일러,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트윗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소식인데요. 지금 기사 제목 보시면은 인도가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모든 암호화폐 금지는 아니고 일부 민간 암호화폐를 제외한,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코인들, 비트나 이더 등등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너무 굵어져가지고 못 건들죠.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은 인도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힘들지 싶은데 얘네들은 항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등을 금지시켰었던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사실 최근에 금을 쌓아두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터키였었던가 폴란드였었던가 중앙은행이 내년에 더욱더 많은 금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금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엔 국내 뉴스입니다. NFT 열풍 전 세계 유명 브랜드 및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나무가 일단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베타를 출시를 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NFT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미들을 후려보겠다라고 업비트가 도전장을, 출사표를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NFT에서 돈 냄새가 솔솔 풍겨오자 이 냄새를 맡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고승범 씨는 최근에 가상자산업법 확정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년부터 과세를 걷게 된다.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를 걷게 된다. 그러면은 NFT도 걷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 결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지만은 NFT도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과연 내년부터 과세는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정치권과 기재부 그리고 기재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셋 다 싸우다 다 뒤지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힘들겠죠. 자, 다음으로는 미국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명절 추수감사절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명절을 맞이해서 미국의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돈 얘기하겠죠. 투자 얘기하겠는데 블룸버그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에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블록체인, 마이크로스트래tegy 등등의 주식들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죠. 마라톤 디지털 주가는 1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암호화폐 관련 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겠죠. 미국의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비트코인 가지야를 외쳐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좀 다행인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악관의 전염병 대응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전염병 확산 방지 때문에 미국 경제를 락다운하거나 셧다운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셧다운 시켰다가는 미국 경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지만은 더 깊숙하게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방심하지 말고 제롬 파웰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까지도 집중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카가 NFT 뮤직 플랫폼 토큰트랙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서 토큰트랙스 같은 경우는 낮은 비용과 적당한 가스 요금으로 사용 중인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토콜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속도도 빠르고 가스가 저렴한 진리카 블록체인에서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겠죠.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당연히 이더리움인데 가스비도 너무 비싸고 속도가 그닥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2.0이 하루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더 샌드박스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엔 리퀘스트 파이낸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플랫폼 내 모든 샌드 결제를 맡아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포켓몬 고라는 게임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 상에서 이제 우리 현실 세계 증강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돌아다니면서 이 포켓몬을 잡아 쳐넣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요. 이번에 포켓몬고 개발사가 비트코인 리워드 앱 폴드와 함께 손을 잡고 포켓몬고와 비슷한 게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강현실 기반이고요. 플레이어는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및 기타 보상들을 채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채집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께도 새로운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거는 폴드 관련된 기사였었고요. 메타버스라고 써있죠. 버스 타고 가자. 자, 그 다음에 DYDX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해줬었던 코인인데요. 이번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목표가는 21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미국의 극장 체인인 AMC에 이어가지고 그들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리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코인들에는 당연히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도지, 체인리커, 코스모스, BAT 등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으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계속해서 엘살바도르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야, 니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면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나 그 이유는 똑같죠. 가격 변동성 때문이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의 공식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준비금을 따로 떼어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좀 냅둬 알아서 하게. 니들 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엘살바도르나 다른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냐? 아니잖아. IMF 이 국제 양아치들. 자,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국채 발행 소식에 달러 표시 국채 가격은 급락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금을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IMF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가 본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것이 걱정인 것은 아닌가.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독립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IMF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IMF가 엘살바도르의 시민들 안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잘 봐줘봐야 개돼지 정도로나 봐주겠죠. 아주 얍삽한 놈들. 엘살바도르가 부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비트코인 매수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출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인투더 블록 같은 경우는 9,940개가 거래소들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더 다릅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28,400개 정도가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번 하락은 기술적인 조정이며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재축적을 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축적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가져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쌍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다임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외지, 하락형 외지를 상단으로 돌파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RSI와 스토치 RSI가
위로 깨고 올라오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하락형 수익을 뚫고 올라왔을 때 79% 상승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66%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지아를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이 외쳐보고 있는 상황. 테크뎁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틀봉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RSI도 이 추세에서 반등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는 오그라들고 있는 상황. 그 동시에 스토치 RSI 같은 경우도 상승 크로스를 내기 직전에 와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위로 크게 상승하지 않겠느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칠면조 펌핑 한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있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라면 가족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훈훈해질 것이고 비트코인 들고 있지 않으면 좀 부러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겠네요. 어찌됐거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채널 지원하기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